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함경남도 자연재해 복구 건설장들을 돌아보시며 건설 사업을 지도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함경남도 신포시와 홍원군을 비롯한 동해지구 자연재해 복구 건설장들을 돌아보시며 건설 사업을 지도하셨습니다. 박정천 동지, 조영원 동지, 김용수 동지, 현송월 동지, 김용식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를 현지에서 제1수도당원 사단 사단장으로 사업하고 있는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희 동지, 정치위원인 당중앙위원회 선전손동부 제1부부장 리영식 동지, 참모장인 평양시당위원회 조직부위원장 심인성 동지와 각급 인민군 부대 지휘관들이 맞이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마중한 수도당원 사단의 지휘성원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시며 영광스러운 우리 당 창건 경축 행사 기간 마음은 늘 어렵고 힘든 초소에 나가 있는 수도 당원들과 인민군 장병들 곁에 있었다고, 그들이 보고 싶고 그동안의 노력과 헌신을 격려하고 고무해주기 위해 찾아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당이 제일 믿는 핵심 역량인 수도 당원들이 재해를 당한 함경남북도의 피해복구 전구로 용약 달려나가 한시 앞이 재난을 털어버리도록 강력히 지원할 것을 부탁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의 불같은 호소에 피 끓는 심장으로 화답해 나선 제1수도당원 사단 전투원들은 끊어진 수십리 구간의 도로를 복구하며 전투장으로 진출하여 9월 12일부터 29일까지 착공 18일 만에 함경남도 홍원군 운포노동자구, 경포노동자구와 리원군 학사대리에 147세대의 현대적인 문화주택을 새로 건설함으로써 10월 명절 전으로 맡겨진 전투 임무를 완수하고 피해가 제일 심하고 복구 실적이 뒤떨어진 또 다른 지역들의 새로운 전투장을 전개하고 또다시 더 큰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맹렬한 돌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타지에 나와 수도 당원들과 인민군 장병들이 정말 고생이 많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땀과 열정이 깃든 살림집들을 오랜 시간 정겹게 돌아보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전문 건설자들 못지않게 살림집들을 손색 없이 잘 지었다고, 이 집들은 수도당원들의 당에 대한 충성심의 결정체라고, 최정예 수도당원 사단의 전투력이 실천에서 남김없이 과시됐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이번에 우리 수도 핵심 당원들의 당성, 인민성, 혁명성이 검증됐으며 그들의 불타는 충성심과 투쟁열이 피해복구 전역을 뜨겁게 달구어주며 전체 건설자들을 새로운 위운과 혁신으로 힘있게 고무 추동하고 복구 건설을 가속화하는 추동력이 되고 있다고 긍지 높이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수도 핵심 당원들을 지방 건설 투쟁에 동원시킴으로 해서 나라가 어려울 때 당원들이 설 자리가 어디인가, 당원들의 의무와 역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줄 수 있게 되었고 중앙과 지방 온 나라가 시련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회주의 국풍을 확립하는 데 기여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공사는 방대하고 조건도 불리했으나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 마련된 자랑찬 결실은 당원들의 불굴의 심장에 불이 달리고 신념이 불탈 때 그 폭발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위력을 낳고 이 세상 넘지 못할 난관이 없다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공사기간 치열한 사회주의 경쟁 열풍 속에서 서로 돕고 이끌며 서로 호심하게 배우는 집단주의적 미풍이 높이 발휘되고 있는 것이 좋다고 하시면서 자연재해 복구 건설 전역에서 따라 앞서기, 따라 배우기, 건설 경험 교환 등 경쟁 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연대적 혁신이 일어나게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경례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날씨가 추워지는 데 맞게 당원 전투원들의 겨울용 피복과 생활용품, 자재, 물자들을 책임적으로 보장해주며 치료 예방 대책도 잘 세워주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경례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인민군 군인들이 함경남도 피해복구 전투장들에서도 미훈 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 우리 당의 구상과 인민의 지향과 요구가 구현된 새 살림집들을 우후죽순처럼 일떠세우며 기적적인 성과를 확대해 가고 있는 데 대하여 치하하셨습니다. 경례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인민군 군인들이 당에서 지적한 대로 건축은 자기 시대의 사상과 문명의 높이가 그대로 반영되는 사상문화의 직관물이라는 것을 바로 인식하고 고향집, 고향마을을 꾸리는 정성으로 깨끗한 진정을 아낌없이 쏟아부으며 맡은 살림집 건설을 제2일에 질적으로 훌륭히 완공하는 빛나는 성과를 연속 쟁취하고 있는 것은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이고 새로운 문명의 개척자인 우리 군대만이 해낼 수 있는 기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례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우리는 앞으로도 지방 건설에서 해당 지역의 지대적 특성을 잘 살리는 방향에서 부단히 새로운 전형과 본보기를 창조해 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당의 웅대한 지방 건설 구상을 실현하는 데서 설계 기관들의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경례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건설 감독 부문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 문제 또한 우리가 가장 중시해야 할 문제 중 하나라고 특별히 강조하셨습니다. 경례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최근에 올라온 보고에 의하면 강원도, 함경북도, 함경남도 안의 일부 단위들에서 설계와 건설 공법의 요구를 어기고 건설을 날임식으로 망탕하는 고약하고 파렴치한 건설법 위반 행위들이 제기되었는데 엄하게 문제를 세우도록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례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흑경화제로 살림집 구획 내 도로들을 포장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도입해 볼 때 대해서 지시하셨습니다. 경례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살림집마다 과일나무를 많이 심도록 하며 주변 산들의 살림을 조성하는 사업도 전망성 있게 잘해야 한다고 이르시었습니다. 경례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오늘 돌아본 살림집들 가운데서 무엇보다 수도당원 사단이 건설한 살림집들이 제일 마음에 든다고 조선노동당 위원장으로서 우리 수도당원들의 손으로 일도 세운 집이 제일 소중하게 느껴지고 가슴이 뿌듯하다고 수도당원 사단이 건설한 살림집은 피해복구 건설에서 모든 단위들이 도달해야 할 기준이며 모두가 따라 배우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례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수도당원 사단들이 당에서 준 전투 임무를 받고 이동 전개한 지역들에서도 더 높은 자각과 요리를 안고 새로운 창조 대전을 벌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수도당원 사단의 전체 당원들에게 다시 한번 전투적 인사를 보낸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경례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살림집 건설을 지켜보면서 하루하루 크나큰 기대와 희망을 안고 기다리는 피해 지역 인민들이 정말 좋아할 것이라고 우리 인민들에게 삶의 새 터전, 행복의 보금자리를 안겨줄 완공의 날을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해 모두가 더욱 분발하고 이약하게 투쟁해 나가자고 절절히 호소하셨습니다. 영광스러운 조선노동당 창건 75돌술 송대에 경축한 온 나라 천만 군민은 사상중시 사상사업 선행의 원칙을 확고히 틀어주시고
백두에서 뿌리내린 주체혁명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 조국 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가시는 경의하는 최고리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다시금 뜨겁게 사교안고 있습니다. 2015년 10월의 그날 우리 연합기업소를 찾으신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과학자, 기술자, 노동계급이 새로 만들어낸 지하전동차를 보고 또 보아주시면서 정말 잘 만들었다고 못내 기뻐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식의 지하전동차를 개발 생산한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평생을 바치셔 마련해 주신 주체공업이 거대한 잠재력과 우리 영적 노동계급들, 과학자, 기술자들이 가슴마대 뜨겁게 끓어번지는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 대한 불타는 충성의 마음, 불굴의 정신력이 있었기에 짧은 기간에 훌륭히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사상을 가장 위력한 복음으로 들어주고 우리 인민 모두를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 키우며 그들의 강유력한 힘으로 번영하는 사회주의 강국을 기호히 일도 세우시려는 경의하는 원수님의 드팀없는 의지에 떠받들려 오목한 난관이 계속되는 속에서도 놀라운 기적들이 끊임없이 창조되고 있는 것이 우리 조국의 현실입니다. 달걀에도 사상을 재면 발을 깰 수 있다. 경의하는 원수님의 이 명언의 참뜻을 우리는 이번에 한경남도 피해 복구 과정에 절감했습니다. 가혹한 자연의 강난과 참기 어려운 난간이 바위처럼 우리 앞을 가로막았지만 당의 사상으로 만장약된 우리의 앞길만은 결코 가로막을 수 없었고 이것이 그대로 태풍 피해 복구의 기적을 창조했습니다. 정말 인간의 힘은 곧 사상의 힘이며 사상의 강자 앞에는 뚫지 못할, 점령 못할 요새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정말 이 눈몰아치는 혁명의 성산 백산에 올라서 이 목청껏 환을 터치던 그 시각에 서 있는 것만 같습니다. 정말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 우리 당의 혁명 사상, 구람없는 혁명 정신을 알자면 그 누구나 다 이 백두산에 와봐야 한다고 하신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의 그 순간 뜻이 이 심장에 다시금 새겨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세상 그 누구도 가지지 못한 가장 강력한 사상 정신적 무기, 위대한 혁명 정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백두의 혁명 전통에 이 관통되어 있는 백절불굴의 사상과 신념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고 백두의 공격 사상으로 경의하는 원수님 따라 혁명의 천만리 길을 가고 또 갈 것입니다. 경의하는 최고리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발걸음에 심장의 박동과 전진의 보폭을 맞춰 나가자. 당제 8차 대회를 뜻깊게 맞이하기 위한 오늘의 총진군에서 위훈의 창조자가 되자 각지 피해복구 전투장들에서 들어온 소식입니다. 경의하는 최고리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동해지구 자연재해 복구 건설장들을 연이어 찾으시오. 수도 당원들과 인민군 군인들을 고무 격려해 주신 소식은 지금 피해 복구에 떨쳐나선 전체 전투원들의 가슴을 새로운 기적과 위훈 창조의 열망으로 세차게 끌어번지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1수도당원 사단 피해복구 전투 현장이 또다시 세찬 격정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자나깨나 뵙고 싶던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자기들이 건설한 산림집들을 돌아보시면서 대만족을 표시하셨다는 감격적인 소식에 접한 제1수도당원 사단 전투원들은 오늘의 80일 전투의 하루하루를 기적과 위훈으로 빛내어 당중앙의 믿음, 인민의 믿음을 보답해 나갈 불타는 열의에 넘쳐 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는 이번에 우리 수도당원 사단 전투원들이 건설한 산림집들을 돌아보시면서 정말 전문 건설자들 못지않게 손색 없이 잘 지었다고 평가하시면서 이번에 우리 일꾼들이 군중을 동원하는 방법과 전투 과정에 많은 경험을 배웠을 것이라는 뜨거운 사랑과 운정 어린 말씀도 주시었습니다.
우리 지휘관들은 이번에 전개한 이 새로운 전투장에서도 경의하는 원수님의 말씀과 믿음을 언제나 명심하고 봉사작전과 지휘를 더욱 짜고 들어 군중의 악량된 열의가 그대로 공사 실적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들의 건설한 울타리와 살림집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시면서 오늘 돌아본 살림집들 가운데서 수도당원 사단이 건설한 살림집들이 제일 마음에 든다고, 조선노동당 위원장으로서 우리 수도당원들의 손으로 일도 세운 집이 제일 소중하게 느껴지고 가슴이 뿌듯하다고, 수도당원 사단이 건설한 살림집은 피해복구 건설에 동원된 모든 나라들이 도달해야 할 기준이고 번목이라는 뜨거운 믿음과 최상 최대의 영광을 안겨주셨습니다. 우리는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로서 건설물의 벽체 하나에도 우리 당의 권위가 달려있다고 하신 그 뜨거운 말씀을 심장에 새기고, 새로 진입한 건설장에서도 설계의 요구대로 공법의 요구대로 건설물을 최대로 완성해서 경의하는 최고 용도단지께 또다시 기쁨과 환송만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원수님께 기쁨 드릴 그날을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해서 낮과 밤을 이은 그 나날들이 정말 눈앞에 오려왔습니다. 원수님께서 우리가 지은 살림집을 돌아보시고 대만족을 표시하셨다는 그 소식에 접한 우리 탈곡대원들이 가슴은 이제 새로 짓게 될 살림집을 하루빨리 질적으로 하기 위해서 원수님께 기쁨을 드려야겠다는 그 굳은 마음을 더욱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우리 인민을 위하여, 위대한 우리 당을 위하여, 위대한 우리 국가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싸워나가자고 하신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열렬한 호소에 화답해 나선 조선인민군 김용근 소속부대 군인 건설자들이 오늘의 피해복구 전투에서 힘있는 부대, 일 잘하는 부대의 위용을 다시 한번 떨쳐갈 드높은 열의에 넘쳐 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여기 곰덕지구 피해복구 전투 현장을 찾아주셨다는 현지도 소식에 접한 우리 부대 군인 건설자들의 혁명적 열의는 정말 대단합니다. 지난 시기에 비해서 거의 매일 1.3배의 전투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대에서는 군인 건설자들이 이 기세와 망량된 혁명적 열의를 더 고조시켜 경의하는 최고 사령관도 주신 피해복구 전투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전장 정치 사업을 더욱 힘있게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대 내 전체 장병들이 충성의 81 전투 기록장에 자랑찬 위음만을 새길 수 있도록 지금까지 진행하던 방송 선동과 노래를 배합한 공연 활동뿐만 아니라 종론 방송, 사설 방송 낭독을 비롯해서 시기시기 우리 당의 목소리를 정확히 침투해주고, 특히는 우리 경의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의 혁명 활동 소식을 독보해주는 사업을 주소는 확고히 들어주고 공연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여 우리 부대 내 전체 군인들은 전투의 순간순간을 그림의 전투, 충성의 전투로 이어나가고 있으며 첫 전투 시작부터 자랑찬 승전 포성을 높이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함경남도 금강관리국 돌격대 의원들의 살림집 건설 전투 현장입니다. 80일 전투의 불길 뚜렷이 날과 날을 불태워가고 있는 여기 함경남도 금강관리국 돌격대 의원들이 지금 맡은 살림집 건설을 마감 단계에서 힘차게 다구치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용도자 김용근 동지께서 검덕지구 피해복구장을 전투하셨다는 소식을 정말 뜨거운 격정 속에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함경남도 금강관리국 전체 돌격대원들은 경의하는 원수님이 순간 인민사랑의 높은 뜻을 받들고 하루빨리 우리가 맡은 살림집 건설을 끝내기 위해 체라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80일 전투의 위단 순위로 당제 8차대를 결사보아야 할 불같은 열이 안고 마지막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80일 전투가 시작되자마자 돌격대원들 모두가 하루가지를 200%, 300% 수행하고도 성차지 않아 뛰고 또 뛰고 있습니다. 정면 돌파전의 주타격 전방인 농업전선에서 승전 포성을 장쾌하게 울릴 각오는 없이 각지 농업근로자들이 80일 전투의 시작부터 가을거지와 나달털기를 힘있게 다구치고 있습니다. 장평철 기자가 만경대구역 원로 남새 전문 농장에 나가 취재했습니다. 여기는 만경대구역 원로 남새 전문 농장입니다. 지금 이건 농장에서도 가을거지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지에서 취재해 본 데 하면 현재 농장 쪽으로 가을거지는
80% 개선해서 증축되고 있는데 특징적인 것은 가을 거지에서 기계화 비중이 높은 것입니다. 벼가을을 좁게 못하면 벼이석이 꺾어져서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벼 털고 갈 때에 털지 못하고 벼침 속에 묻어나가서 벼 호수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천알률량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농장에서는 이동식 소형 벼 수확기를 농장 실시금한 게 자체로 개조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벼가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벼 수확기가 매 작업반들에 품품이 배석되어 있습니다. 현재 농장이 가지고 있는 벼 수확기로 하루에 10여 정도씩 해제끼고 있습니다. 저 포장까지 끝나게 되면 농장 쪽으로 80% 이상 벼가루를 끝나게 됩니다. 이런 속도로만 계속 나가게 되면 적기에 벼가루를 얼마든지 끝낼 수 있습니다. 농장에서는 가을 밀씨 뿌리기를 적기에 끝낸 데 맞게 밀 생육에 유리한 조건을 지어주기 위한 사업도 책임적으로 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량종훈 기자가 취재한 순안구역 안의 농장들의 가을거지 소식입니다. 우리는 지금 순안구역 안의 협동벌에서 가을거지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역 안의 농장들에서는 벼가을을 짧은 기간에 끝내기 위한 이런 방법론들을 찾아주고 그에 맞게 실천해 나가면서 80일 전투 시작부터 성과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기 판정을 잘하는데 큰 힘을 넣고 있습니다. 또 한편은 체이 물지 않았을 때는 물론이고 가을을 지내 늦게 하면 숨쉬기를 통하여 천알당 질량이 상당히 떨어지곤 했습니다. 이런 점들을 잘 고려해가지고 포종별, 품종별로 요무는 시기를 정확히 선정하고 벼 수확기는 물론 모든 영양가 수단을 총집중해서 벼가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80일 전투 시작부터 농장원들이 정신력을 최대로 발동시키면서 가을거지를 본격적으로 내밀고 있는데 현재 매일 110% 이상으로 일정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달 털기 속도를 높이자고 포전들에 이렇게 이동식 탈곡기를 전개했습니다. 지난 시기 탈곡기 순광장치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탈곡에서 애를 많이 먹었는데 올해 순광장치 축과 바가지를 새로 개조하여 시간당 탈곡량을 2배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포전별로 손우차를 정해가면서 이동식 탈곡기를 전개하고 만가동하다 나니까 탈곡에서 일자리가 푹푹 나고 나달털기에서 많은 몫을 해제키고 있습니다. 효문군 령리 협동농장에서도 가을고지의 기계화 비중을 높여 알곡을 호실 없이 고도들이기 위한 사업이 적극 추진되고 있습니다. 80일 전투에 들어선 것만큼 시작부터 가을거지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벼 종합삭기 이용률을 최대한 높이고 있습니다. 올해 태풍으로 인해서도 그렇고 햇빛 침률이 심히 떨어진 조건에서 여기에 맞게 천연생물활성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성장 촉진제와 살균제를 뿌려주었더니 논뼈 염분율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지금 작업마다 이제 품종별에 맞게 이군 포전들에 대한 판정을 앞세우면서 종합삭기 이용률을 최대한 높여서 매일 벼가 일정 계획을 110% 이상 넘쳐 수행하고 있습니다. 삼지연시 흥계수 농장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이 감자 수확을 마감 단계에서 힘있게 다그치고 있습니다. 포전별 감자 수확 시기를 날짜별로 과학적으로 정하고 노력과 수단을 총동원한 이들은 감자 수확기를 비롯한 기계화 수단들의 가동률을 최대로 높여 매일 많은 면적의 감자 수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양시 축구학교가 나라의 체육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현대적인 체육기지로 훌륭히 건설됐습니다. 이번에 우리 축구학교가 당의 운종과 사랑 속에 이렇게 훌륭히 꾸려졌습니다. 보다시피 생활구역과 교육구역이 명백히 갈라져 꾸려졌습니다. 축구뿐만이 아니라 수학, 물리 과목을 비롯한 자연 과목과 사회 과목을 다 같이 배워줄 수 있게 갖춰져 있습니다. 기본 정사에만 해도 실기 지도위원들이 자질 향상과 경기 전술 체계를 습득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준 전술 모의실과 학생들이 실기와理論을 배워봐요 이제 그 습득하기 위한 다기능화된 교실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10살부터 17살까지의 연령기 축구 선수 후배들이 있는 것만큼 그들의 특성에 맞게끔 6,000년장도 꾸려놓고 야에는 수천 평방의 축구 훈련장들이 훌륭히 꾸려져 있습니다. 이제 그 편의봉사 시설들과 축마다 휴식터가 갖춰져 있고 건물에도 이제 종합적인
휴식토가 이제 있습니다. 조선노동당 창건 75돌 경축 열병식에서 하신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연설을 크나큰 격정 속에 받아하는 각지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강철 같은 방역 체계와 질서를 확고히 견지하기 위한 사업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말 인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더 소중하고 전체 인민이 다 건재하고 다 건강해야 당도 있고 국가도 있고 이 땅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하신 경의하는 원스님의 말씀을 접하였을 때 방역 전선을 지켜선 우리 일꾼들이 책임과 임무에 대하여 다시금 깊이 자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생방역소에서는 비상방역 사업을 80일 전투의 중심 고리로 틀어지고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강도 높이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적인 악성 비루스 전파 상황에 맞게 구역 안의 모든 주민들을 다시 한번 각성시키게 한 문제, 방역 초소들의 역할을 더욱 높여서 유동하는 모든 인원들이 체온적이 손소독을 더욱 엄격히 해서 이 악성 전염병이 발붙일 사소한 유입 공간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열병식에서 하신 경의하는 최고령자 동지의 그 뜨거운 연설을 받아 안고 우리 인민의 안녕을 위해서 그토록 마음 쓰시는 우리 경의하는 원수님의 그 신묘를 도려드리기 위해서 자신은 지난 기간 어떻게 사업과 생활을 진행해 가는가, 또 우리 위원회 안의 일꾼들은 비상방역 사업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에 대해서 다시금 돌이켜보게 됐습니다. 이 장기화되는 악성 전염병 앞에서 또 우리의 생명을 시시각각 위협하는 이 대재앙 앞에서 우리가 순간이나마 안을 해야 되고 방심한다면 이때까지 쌓아올린 그 방역 장벽에 팔을 굴르는 그 엄중한 이 사태가 조성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당제 8차 대회를 향한 80일 전투에 진입한 조건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선 모든 일꾼들에게 비상방역 사업에서 절대로 만성적인 태도가 나타나지 않도록 사상교양 사업과 해설전열 사업을 군기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뿐만 아니라 시안의 청인동맹 조직들에서도 비상방역 사업에서 단 하나의 허점과 빈곤감도 나타나지 않도록 장악 통제 사업을 보다 강도 높이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황해북도 최신관리국의 일꾼들과 정업원들도 인민의 안녕과 조국의 안전을 사수하기 위한 비상방역 사업을 떠나 80일 전투의 승리를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자각하고 최대로 각성 군발해서 비상방역 규정과 질서를 철저히 준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실들과 윤전 기재들에 대한 소독을 방역 규정의 요구대로 책임적으로 진행하는 것과 함께 일꾼들은 아래 단위에 내려가 비상방역 사업에서 사소한 빈틈도 나타나지 않도록 장악과 총화 사업을 심도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제 소식 시간에는 먼저 세계적인 악성 전염병 피해 상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외신 보도에 의하면 14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3,872만 7,200여 명, 사망자 수는 109만 6,200여 명에 달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하루 동안 37만 8,400여 명의 감염자와 6,000여 명의 사망자가 더 증가한 것으로 됩니다. 하루 감염자 수 37만 8,400여 명은 전염병 발생 이래 최고 기록이라고 합니다. 최근 유럽에서 10월에 들어와 전염병 전파 상황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14일 동안에 130만 1,132명의 감염자가 발생했는데 이것은 지난 9월 한 달 동안의 감염자 수와 거의 맞먹는 숫자입니다. 이로써 14일 현재 대륙의 총 감염자 수는 639만 5천여 명, 사망자 수는 23만 4,300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하루 동안 2만 2,591명의 감염자가 새로 등록돼서 총 감염자는 77만 9,063명에 달했습니다. 2만 2,591명의 하루 감염자는 이 나라에서 전염병 발생 이래 최고 기록으로 된다고 합니다. 현재 이 나라 정부는 전염병 전파 상황이 심각한 주요 도시들에 가장 높은 단계의 경보를 발령했으며 국내에서 악성 전염병의 2차 파동이 매우 심각한 것과 관련해서 방역 조치들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도 전염병 피해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14일 하루 동안
19,724명의 감염자가 새로 발생해서 총 감염자는 65만 4,644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 나라에서는 가을철에 들어와서 악성 비루스의 전파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나라의 전문가들은 감염자들과 접촉자들 중 대다수가 격리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몇 주일 동안 전염병 전파 상황이 어떻게 번져지겠는가 하는 것은 전혀 예측하기 어렵다고 평했습니다. 유럽의 전염병 전파 상황을 놓고 전문가들은 유럽 지역에서 악성 비루스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원인이 전염병 방역을 허술히 한 데 있다고 하면서 그로 인한 피해는 가을과 겨울에 더 오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여러 나라에서 무더기 비에 의한 큰 물 피해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캄보자에서는 장마철 기간에 무더기 비를 동반한 열대성 폭풍이 들이닥쳐 많은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큰 물로 해서 여러 주에서 살림집과 도로들이 물에 잠겼으며 사망자와 피해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수단에서도 장마철 폭우로 발생한 큰 물에 의해서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 150여 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수천 헥타르의 농경지가 물에 잠겼다고 합니다. 얼마 전 나이제리아의 라고스 주에서 건설 중에 있는 3층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사고로 해서 8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를 보면 북부 내륙과 소연 중부 이북 지역에서 개였다가 점차 흐리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한때 약간의 비와 눈이 내렸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였습니다. 그리고 동서해 아래 많은 지역들에서 새벽과 아침에 서리가 내렸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16도였는데 이곳은 평년보다 3도 낮은 곳으로 됩니다. 오늘 밤에는 동해안의 대부분 지역에서 주로 개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대체로 흐리면서 증산, 강계를 비롯한 서해안 중부와 자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백두산지구에서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10월 16일 금요일, 음력으로 8월 금음입니다. 내일 서해안 지역과 강원도에서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고 북부 내륙 지역과 라선시에서는 오후와 밤한때 산발적으로 약간의 비와 눈이 내리겠습니다. 백두산지구에서는 새벽에 눈이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 불고 오후까지 때때로 비가 내리다가 개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8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15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미령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 불고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밤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 불고 대체로 흐려서 저녁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 불고 흐려서 오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청진시는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흥시도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원산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 불고 흐려서 오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 불고 오전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리다가 개이겠습니다. 평송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 불고 오후까지 때때로 비가 내리다가 개이겠습니다. 사리원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 불고 오후까지 때때로 비가 내리다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 불고 오전과 오후에 비가 내리다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개송시 남소풍이 불다가 북소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저녁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 지구로서 영하 11도 정도겠으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리본 지방으로서 19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계속해서 바다 날씨를 보면 조선 동해에서는 내일 서풍이 4 내지 7m로 불겠습니다. 그리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모레는 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소해에서는 내일 남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흐려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는 남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 예견되는 지자기 폭풍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금 물리학적 요인에 따라서 21일부터 24일까지는 활성이 약한 지자기 폭풍이, 25일에는 활성이 중간 정도인 지자기 폭풍, 그리고 20일과 26일부터 28일까지는 지자기권의 섭동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날들이 고혈압과 협심증, 심장기능 부전을 비롯한 순환기 질병 환자들은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돌려주기 바랍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